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쓰고 있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인쇄하시고, 이 부분은 수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 포인트예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과 26억 말씀드렸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지경들입니다. 현재 이자 8억인데요.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26억까지 매매 가격만큼 융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델링, 필요를서 매출 1억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으로 말이죠. 3,240만 원입니다. 3,240만 원씩 2개월로 가져주시고 이걸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의 수익은 딱 맨 마지막 타임에는 말이죠. 여러분께 별표 5개짜리 팁을 어마어마한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타임에는 말이죠. 여러분께 별표 5개짜리 팁을, 어마어마한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게 말이죠. 강원도 하면은 이렇게 연상되는 연관 검색어가, 바닷가, 뭐 해수욕장, 뭐 오션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은 저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바닷가 쪽에 취득할 만한 물건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의 물건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중개 실무를 하기 전에 말이죠, 바닷가에서 카운터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 충남 보령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 그래도 이제 서해안 벨트, 강원도는 이제 동해안 벨트고요. 서해안 벨트 쪽에서는 그래도 이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이 대천 해수욕장이 서해안 벨트에서는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러한 상권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1년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그때 이제 카운터 업무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카운터 업무를 보게 된 저의 목적은 뭐냐, 호텔 황제의 목적은 뭐였냐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공부해서 이제 1차 합격하고, 이듬해에 이제 또 1년 공부해서 2차 합격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호텔만 전문적으로 현재 이제 중개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1, 2차 다 시험 공부를 할 때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그래서 2차 공부를 시험을 공부할 때는 2차가 이제 불합격되면은 그 이듬해에 3년 차가 되면은 1차 시험 합격이 무효가 돼 버리거든요. 이거 1차 시험에 합격한 거, 1차 합격한 거를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1차, 2차를 무조건 합격하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좀 부담이 좀 있어서 저는 선택한 게 그 대천 해수욕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내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만이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도 우리 대표님께 동의를 받아서 말이죠. 좀 새벽에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라서. 뭐 이제 7, 8월 달, 여름이 아닌 이상은 좀 한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스탠드를 켜놓고, 뭐 바닷가는 겨울에 또 엄청 춥거든요. 카운터도 엄청 춥습니다.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내복 2개씩 입고 말이죠. 네. 한쪽에는 털장갑을 끼고요. 한쪽에는 이제 볼펜을 쥐어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장갑에 구멍을 뚫습니다. 네, 그래야 볼펜이 지워지잖아요. 네, 그렇게 손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양발 2컬레,
내복 2개씩 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카운터에서 열풍기 하나 켜놓고 인강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번 날, 다음 날은 이제 쉬는 날이죠. 격일제로 근무하니까 쉬는 날은 이제 오후에 일어나서 보령에 보면은 보령 시내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이제 10시까지, 22시까지, 그때 이제 도서관 문을 닫거든요. 그때까지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숙소가 그 호텔 내에 이제 숙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다시 와서, 다른 이제 수험생이나,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데리러 오기도 하고요. 이제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죠. 귀가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호텔이 숙소니까, 저는 호텔이 집이지 않습니까? 호텔로, 귀가하는, 그런 생활을 한 1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이제, 국가공인자산관리사. 네, 여기도 기재되어 있죠? 네, 국가공인자산관리사. FP라고 그러죠? 네, 그 자격증까지 따는데 한 3개월 정도 더 공부해가지고 그 라이센스까지 취득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근무를 해봤습니다. 1년 넘게 해봤는데, 수익 구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제가 직접 근무를 해보니까, 여름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겨울에 매출이, 가을에, 봄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업지역보다는 매출을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거를 제가 피부로 좀 느꼈고요. 여름에 왜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해가 가더라 이겁니다. 네, 여름에 매출을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려야만이 연수익률로 봤을 때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권은 말이죠.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 한 달 매출이 얼마냐. 한 달 순수익이 얼마고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아주 특수한 상권이 있죠.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호텔이랄지 이렇게 바닷가 인근에 있는 그런 호텔이랄지 이런 데에는 연 매출로 따집니다.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출을 다 합계를 내서 말이죠. 나누기 12 해서 그 월 평균 매출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 월 매출을 그렇게 한 달마다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국립공원 산 쪽에 또는 바닷가, 오션뷰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닷가는 어떻다? 놀러 가는 곳이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60세가 조금 넘으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와 함께 취미가 좀 맞아. 우리는 바닷가 인근에 살고 싶고 거기에서 바다 공기 마셔가면서 취미 생활을 좀 누리는 게 좋아. 또는 산에 있는 인근의 모텔을 취득을 해서 등산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약간 수익률이 좀 낮아도 되겠죠.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처분하고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남은 여생을 끝까지 약간의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내 건강과 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내가 그런 입지 조건에 타당하는 그러한 모텔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할 그런 세대분들,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 또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가급적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라라고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경험한 내용이니까는요. 그래서
본 호텔도 지금 말씀드릴 게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지만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바닷가는 말이죠. 바닷가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바닷가. 바닷가나 그 다음에 뭐 오션뷰 말씀드렸죠. 또는 이제 국립공원 인근 이런 데에는 말이죠.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나 또는 그 계획관리 지역이 좀 많겠네요. 계획관리 지역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펜션 이런 건 아닙니다. 펜션 이런 게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 인근에 통상적으로 좀 많이 호텔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제 물건을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도 또는 다른 분들의 물건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강원도다. 어디 국립공원 인근이다. 그런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어떻다? 바닷가 쪽에 아주 가까운 그 입지 조건이거나 이렇게 예상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은 어디다?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서도 시내 상권에 있는 호텔이다, 모텔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강원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본 물건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의 상권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한번 지워보고 한번 진행할게요. 자, 본 물건은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일 1996년 3월 1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대지 면적은 561제곱미터, 평수는 170평입니다. 연면적 2050제곱미터. 연면적을 제가 평수로 환산했더니 건축 면적이죠. 620평입니다. 연면적이 상당히 넓죠. 연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객실이 4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가가 26억인데요. 매가가 26억인데 객실 수가 48개다. 수도권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지방에 보셔도요.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매가가 26억인데 객실 수가 48개 나오는 물건이 과연 있느냐? 그러면은 거의 손꼽아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한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가 26억 말씀드렸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 8억인데요.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26억까지 매매 가격만큼 융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실인수가 13억 리모델링 비용이죠. 월 매출은 현재 2,800만 원이고요. 주차 어떻습니까? 대지가 170평이니까 주차 20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12만 9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373만 2,230 1원에 해당되는 강원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주께서도 현재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처분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작년까지는 처분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처분 안 하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처분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3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배우자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모님께서 이제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버거워하십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시다가 혼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아무리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상의한 끝에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직접 전화가 오셔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았죠. 네, 상속을 받았는데 배우자 사모님과 네,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분이 계세요. 네, 자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배우자 상속 비율 어떻게 되죠? 1.5대 1대 1 네, 상속 지분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있죠. 네.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텔을 처분을 했으면 상속세에 대한 절세 효과가 아주 좋았을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는 안 되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매가가 26억이죠. 네, 26억이면은 만약에 이제 26억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제가 얼마입니까? 네,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10억 공제. 10억 공제는 배우자 공제 플러스 자녀 공제. 예, 이렇게 해서 총 10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억 남죠. 16억에서 이제 기타 이제 공제 받는 걸 공제 받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본 호텔을 처분했으면 금융자산으로 이제 보유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서는 약간의 편법적으로 말이죠. 상속세 과세 대상이랄지라도 상속세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빼박이죠. 부동산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예, 그래서, 좀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 호텔 말고도 다른 부동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표가 좀 상당히 좀 나올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본 호텔을 이제 더 이상, 혼자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처분을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 호텔은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13억입니다. 13억, 네, 리모델링, 네, 비용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네, 투자 시, 네, 예상 가능한,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 해당 호텔은 네, 1억이 충분히 네, 가능한 호텔입니다. 월 매출 1억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고 이제 본 물건의 네, 이자,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본 후에 여러분께 또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이죠. 네, 이자, 네, 지급액.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3억 투자하시고 융자는 매매 가격만큼 이제 융자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매가가 26억이니까 만약에 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25억만 융자 받으시면 되겠죠? 25억까지 매매 가격만큼만 나온다 이겁니다. 최대로.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26억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금융 기준으로 6.5% 이자율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6,900만 원이네요. 12개월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4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 1억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3억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본 네,
13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세후로 말이죠. 3,240만 원입니다. 3,24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딱 30% 나왔네요. 30%. 기대 수익률 30%. 상당히 높게 나왔죠.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대 수익률이 30%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호텔을 만약에 1년 이상 보유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13억 투자하시고 1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재오픈한 날로부터. 그럼 만 1년 이상 지난 거죠. 만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지금 금융권이 어디죠? 이금융권이죠. 네, 이금융권의 융자를 받고 이자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환이 가능합니다. 만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1.5 금융이나 또는 1금융권으로 26억이 전체적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매출을 올린 거를 증빙이 가능하니까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하락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환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수익률은 더 높은 구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똑같이 월 매출 1억이 나오더라도 매달 순수익은 3,240만 원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 차액만큼. 그래서 만 1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대환을 합니다. 대환을. 그래야 우리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권에서도 좋아합니다. 억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1년 동안 증빙이 됐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다른 물건에 비해서 리스크가 하락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환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 대환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께 꿀팁을 하나 드리고 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이에요. 이분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이제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직은 이제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건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나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분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현황 일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지를 기재를 하죠. 일지를. 그 일지를 이렇게 엑셀로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필로 쓰는 게 좋아요. 자필로. 그래서 그 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오셔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할 때 같이 이거를 묶어서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서도 공개적으로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일 매출 현황 일지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이게 이제 A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4. 그렇죠? A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세로로 쓰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1월 달이죠? 네, 1월 달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1월 달. 그리고 2024년 네,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이제 인쇄된 거고, 제가 핑크색으로 쓰는 건 직접 자서를 하시는 겁니다. 기재를. 날씨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날씨까지. 네, 맑음 이렇게 쓰시고. 맑음. 네. 당일 근무자 있죠? 당일 근무자.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은 A 근무자, B 근무자 있죠. 그래서 이 근무자가 직접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 근무자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근무자도 본인 이름을 직접 씁니다. 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네, 장영환 이렇게. 근무자가 직접 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근무자가 여러분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근무자가 근무하는 날마다 아침에 근무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쓰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매스컴을 보니까 네덜란드인가요? 그 학자가 연구한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 학습 능력이 좋으려면은 자판을 쓰지 말고 직접 볼펜으로 써야 이게 학습 효과가 좋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논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소속감 이런 게 있거든요. 자서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대표님 이라는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는지.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시고, 우리가 셀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저도 이제 당번 생활 해보면 말이죠. 보통 한 95% 이상? 95%는 일일 매출 현황 일지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왼쪽에 맨 앞에 셀에 말이죠. 호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호실 자체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6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층에 빼죠. 그러면 701호죠. 701호. 701호. 네. 702호. 703호.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한번 기재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호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실. 네, 맨 앞에. 그래서 701호.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702호. 703호. 그 다음에 705호죠. 네. 그래서 이제 7층에 만약에 호실이 4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601호, 601호, 602호, 603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쓰고 있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쓰죠? 여기에. 네. 입실 시간. 네. 입실 시간. 그 다음에 뭐 퇴실 시간. 퇴실 시간.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야놀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다가 항상 현금을 먼저 썼습니다. 현금. 결제 현황이죠. 네, 현금. 이 셀 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셀 하나에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 이 셀 하나에 현금, 뭐 야놀자, 네, 여기였대, 뭐 카드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러면 손님이 쭉 왔다 적으면서 현금, 야놀자, 여기였대, 카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이걸 보실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셀이 충분히 남아요. 남으니까 좀 여유 있게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쓰지 마시고, 현금은 우리가 제일 좋죠? 현금이 먼저 나옵니다. 현금.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죠? 카드죠. 네, 카드. 네, 카드. 그 다음에 야놀자. 그 다음에 뭐 여기였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701호에 6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현금이 6만 원. 만약에 701호가 카드를 6만 원 계산했다. 여기에 6만 원. 만약에 야놀자가 들어왔다. 예약해서 701호에 그럼 6만 원. 이렇게 기재하는 거죠. 여기는 공란입니다. 공란. 그죠? 네,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한눈으로 보기 쉽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인원수도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인원수. 인원수는 뭐냐? 인원수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통계 자료가 되거든요. 통계 자료. 만약에 701호에 남자 혼자 왔다. 저희 근무할 때는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지금 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남자 한 명이 왔다. M1, 맨 하나. 그죠? M1. 네. 여자 한 명이 왔다. 워먼, W1, 이렇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아베크죠? 그러면 M1, W1, 이렇게. 그렇죠? 남자 두 명이 왔다. M2, 이렇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아놓거든요. 데이터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인 고객이 많이 오는지,
남자 2명 손님이 많이 오는지, 남자 1명 손님이 많이 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그죠? 만약에 남자 2명이 왔어요. 남자 2명이 와서 방을 하나씩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죠? 딱 봐서 같은 층에 붙어 있는 호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호실을 좀 떨어뜨려서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향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남자 2명이 왔습니다. 방을 하나씩 달래요. 땡큐죠. 네,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이 방을 우리가 만약에 배정을 702로 하고 702호 하고 이렇게 2개를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지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A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일행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장 왔으니까 거의 법카겠죠? 카드 6만원. 카드 6만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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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남자 1명씩.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비고란이 될 수 있죠. 비고란. 비고란. 네. 비고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저기 A팀이에요. 방 2개씩 씁니다. 2개씩 쓰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까지 701호는 일행인데 목요일까지 숙박을 하고요. 목요일. 이 702호는 수요일까지 숙박을 한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701호는 4박을 하는 거죠. 네. 702호는 3박을 하는 겁니다. 3박을. 네. 그렇게 해서 6만원씩 해서 말이죠. 24만원. 월요일 날 다 결제했고, 또 곱하기 6만원 해서 말이죠. 18만원. 해서 객실 2개에서 42만원을 월요일 날 다 결제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화요일부터는 재숙이죠, 이제. 재숙. 그러면 기재를 할 때 비고란에 701호는 월요일 날은 4분의 1. 4밤 중에 오늘 첫 밤이다. 그죠? 네. 702호는 3밤 중에 3박 중에 오늘이 첫 번째 밤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직원이 근무하는 날, B 직원이 근무하는 날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근무하는 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이겠죠? B 근무자, 다른 직원이 근무하겠죠? 그럼 화요일 일지에는 이날은 다 계산을 했죠. 24만원, 18만원 다 계산 끝났죠? 18만원. 월요일 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고, 화요일 날은 없죠. 결제가 없습니다, 이날. 월요일 날 다 했으니까. 결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중복 계산이 돼버리니까. 그럼 화요일 날은 4밤 중에 2번째 밤. 그죠? 4박 중에 2박 하는 날, 3박 중에 2박 하는 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말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조금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인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앞부분에 여기에다가 번호 이렇게 적으세요. 번호. 그 다음에 2번째 셀에 호실 적고, 3번째에 입실 시간, 4번째에 퇴실 시간. 우리 실장님들이 입실 시간은 잘 적는데 퇴실 시간은 좀 잘 안 적더라고요. 가급적 적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 나가는 거 말씀드렸죠? 앞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인쇄로 701호, 702호, 703호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되고 이것만 인쇄하세요. 순번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순번만 쓰세요. 순번만. 이것만 인쇄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이 첫 번째로 오늘 숙박 손님이 오셨다. 대실
따로, 숙박 따로죠, 이제. 이거는 이제 숙박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A4는. 숙박 손님이 301호가 제일 먼저 오늘 입실을 했다. 그럼 301호를 수기로 쓰는 겁니다. 수기로. 입실 시간 몇 시? 예를 들면 16시 05분. 네. 결제 내용 적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뭐 남자 1명 이렇게 다 수기로 쓰셔야 됩니다. 수기로. 두 번째 손님이 705호로 손님이 입실을 했습니다. 17시 30분. 결제 내용, 그 다음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세 번째 숙박 손님이 1월 1일 날 월요일 날 3호 손님이 오셨다. 네. 17시 35분에 왔다. 입실을 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인쇄하시고 이 부분은 수기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 포인트예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다음날 아침에 일지를 봤을 때 말이죠. 아, 오늘 숙박이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새벽에 몇 시까지 왔구나. 몇 시 이후로는 끊겼구나. 이게 손님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몇 시쯤 손님이 많이 입실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오늘은 아베크 손님이 많이 오셨네? 연인 고객이. 오늘은 출장 손님이 많이 오셨네? 출장 손님이 왔는데, M1이 좋겠죠. 한 명씩, 남자 한 명씩 자는 방이 좋겠죠. 오늘은, 손님들이, 비즈니스 고객이, 좋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부득이하게, 남자분들이 많이 왔는데, 막 3명씩 자는 방도 있고, 2명씩 자는 방이 오늘따라 희한하게 이런 손님들이 많이 와. 이러면, 오늘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비즈니스가 많이 왔구나. 이걸로 보고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일 매출 일지를 말이죠. 그날 엑셀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 쭉 입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엑셀에. 똑같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날짜, 요일, 날씨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일 매출이니까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엑셀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근무자, 누구, 날씨, 맑음, 흐림, 비, 숙박 개수 몇 개, 대실 개수 몇 개, 숙박 매출 얼마, 대실 매출 얼마, 총 매출 얼마, 이것까지 엑셀에 쭉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데이터를 모아 놓으셔야 돼요. 365일치 데이터를 쫙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366일이 되면은 그 현 연도의 그 날에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요일별로, 날씨별로 대실수, 객실수, 총 매출, 대실 매출, 숙박 매출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얼마 정도 손님이 오겠구나. 이 가로 한 1년 정도 해보시면 이 데이터에 입력을 시키면서 뭔가 좀 감이 잡힙니다. 감이 잡히는데 우리가 영업을 몇 수십억 투자해서 감으로 영업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라라는 키워드를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작년 오늘 얼마를 팔았구나. 매출 얼마가 나왔구나. 대실이 몇 개 오고 숙박이 몇 개 왔구나. 그날 날씨가 어떻더라. 오늘도 거의 비슷하네. 분위기가. 그러면 오늘도 숙박이 몇 개 정도 오고 대실이 몇 개 정도 오고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아침에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24시간 후를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을 했는데 오후에 한 5시쯤 됐습니다. 5시쯤 됐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보다는 좀 덜 나온다.
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오늘은 평상시 매출보다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손님이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객실 점검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직원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왜? 오늘 평균적으로 고객이 오는 수요량보다 더 올 수 있다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네, 여기에 그 호시를 수기로 적어라 이겁니다. 수기로 적으시고 이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을 한 1년 이상은 무조건 한번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지, 일일 매출 일지가 그 어떤 호텔이냐에 따라서 어떤 호텔은 한 장으로 다 가능하고요. 어떤 호텔은 3장까지 써야 되고요. 어떤 호텔은 2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상권에 따라 그런 건 아니고요. 매출이겠죠. 매출이 많이 나오는 호텔은 이 셀이 여러 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은 숙박, 한 장은 대실, 또 한 장은 이제 총계 내는 장 해서 3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호텔은 2장으로도 가능합니다. 한쪽은 숙박 대실 한 장 쓰시고요. 또 한 장, 나머지 한 장은 이제 총계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뭐 야놀자이 여기어때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는 당일 예약도 다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미리 예약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한 2-3장은 이렇게 충분히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월 매출 현황 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시를 인쇄하지 말고 직접 수기로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싫어했습니다. 어떤 호텔에 갔더니 여기에 호실이 인쇄되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지가.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일지 쓰기 편하겠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대표님 일지를 이렇게 수기로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첫날부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어떤 호텔을 딱 갔더니 일지가 수기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 대표님 보통 분 아니시네. 호텔 영업에 일명 그러죠. 빠꿈이네, 빠꿈이. 저분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어지간히 일했다가는 양도 안 차시는 분이야. 선수야, 선수. 저 대표님은. 우리가 평가합니다, 대표를. 당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이미 끝났어. 이 일지 어떻게 쓰는지 그 일지 하나만 봐도 말이죠. 이 호텔이 어떻게 운영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그거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들이. 그래서 대신 실장들이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실장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면 이야기를 하죠. 대표님 일지를 이렇게 수기로 쓰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화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일지를 기존의 일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은 어떤 변화가 주면은 파도가 이르거든요. 파도가 이릅니다. 그 파도를 한번 잠재워 보시고 이렇게 쓰던 습관을 한번 들여보셔라. 그러시면 뭔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한 달만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일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깊은 얘기를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은요, 제가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그 강원도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었고요. 또 일일 현황 일지 어떻게 쓰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